한국 전투기 KF-X로 일본보다 앞선다. 세계 네 번째로 제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로 일본에선 F2 전투기의 후계로 차기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기 전투기는 2035년을 목표로 하여 배치될 전망이나 차기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매체 백가오는 11일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순조로움과 함께 KF-X 시제기 조립이 2021년 상반기 중이라도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KF-X 개발에 대해 우여곡절을 거쳐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전하면서 한국은 2001년 KF-X 개발 계획을 세웠으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2012년 한 번 개발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소개하고 이후 인도네시아의 개발 비용 분담과 미국, 이스라엘 등의 기술 협력을 거쳐 드디어 시제기 조립이 완료될 단계에 이르렀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KF-X는 2022년 첫 비행을 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한국 및 인도네시아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하고 레이더는 한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가 탑재되나 엔진은 미 지항공의 F414 엔진이 들어가는 등 탑재되는 기술의 많은 부분을 타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한편으로는 타국으로부터 조달한 기술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든 KF-X는 한국이 개발한 제5세대 전투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틀림없으며 또한 KF-X 개발 진척이 일본의 개발 계획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대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제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될 것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베일벗은 첫 한국형 전투기 스텔스기 파생형까지 노린다. 2015년부터 13년간 총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의 시제 1호기가 다음 달 출고식에서 공개된다. 그간 외형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모든 장비가 탑재된 완제기가 대중에게 드러나는 것은 처음이다. 공장에만 머물던 KF-X는 출고식 이후 지상, 공중에서 각종 시험을 통해 본격 성능 검증에 나서게 된다. 출고식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정입동에서는 시제 1호기에 엔진을 장착하는 시험을 마친 뒤 시제기 도색을 위해 다시 탈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90% 이상의 공정이 마무리된 시제 1호기는 3일 도색을 한 뒤 엔진을 재장착하고 랜딩기어, 날개 등의 기능 점검을 하면 완성된다. 시제기는 1에서 6호기와 지상시험 전용 1대 등 총 8대가 동시 제작되며 시제 2, 3호기는 올해 말 4에서 6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제작 완료된다. KF-X는 4.5세대 전투기지만 외형은 5세대인 미국 F-35의 스텔스기와 비슷하다. KF-X가 스텔스 능력을 갖추지 않았지만 향후 KF-X의 파생형으로서 스텔스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이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KF-X 사업단장은 다양한 파생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스텔스기의 외형을 갖췄다고 말했다. 시제 1호기가 다음 달 출고되면 약 1년 지상시험을 하고 내년 중반 초도 비행을 실시해 2년여 비행시험을 한 뒤 2024년 1분기 초도 양산 승인을 받아 KF-X 양산에 들어간다. 2단계로 이루어진 KF-X 사업의 1단계 체계 개발이 2026년 마무리되면 2028년까지 2단계 추가 무장을 통해 KF-X의 공대지 능력을 검증한 후 사업이 종료된다. KF-X의 파생형 개발은 군의 소요가 있을 때 KF-X 사업 3단계로 추진될 수 있다. KF-X는 양산 단계에서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하고 있다. KF-X의 4대 핵심 기술 장비인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도 국내에서 개발돼 시제기에 탑재됐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4대 핵심 기술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대상이다. KF-X는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다. KF-X의 능력과 시장 수요를 고려할 때 300에서 500대를 수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F-X의 시장 경쟁 대상은 미국의 F-35로 KF-X의 국산화율과 경쟁력, F-35의 가격을 고려해 KF-X의 잠정 목표 가격을 생각하고 있다고 카이 관계자는 전했다. 정 단장은 내년에 시제기가 초도 비행을 하면 본격적으로 수출 상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3. 밀리터리 인사이드 국산 전투기 독자 개발 왜 필요할까? 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가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출고식을 마치면 일반인들도 전투기 형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7월에는 시제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의 F-16보다는 조금 크고 F-18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언뜻 보면 외형이 미스텔스기 F-35A를 닮았습니다. 당장 스텔스기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스텔스 기능에 대한 연구를 염두에 두고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전체 부품 수만 22만 개에 이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제기 6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제기는 도색 작업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이미 기본적인 형상은 대부분 갖췄습니다.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청에 따르면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량 25,600kg, 최대 탑재량 7,700kg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훈련기 개발 30년 만에 국산 전투기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이래 20년이 소요됐습니다. 최초 독자 개발 군용 항공기인 KT-1 훈련기 시제기가 1991년 성공적으로 하늘을 난 이래 30년 만입니다. 우리는 이미 국내에서 개발, 생산한 경공격기 FA-50과 최초의 초음속기 T-50을 갖췄지만 엄밀히 따지면 레이더, 형상 등 기본 체계를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이는 2016년 1월 체계 개발에 착수한 이후 불과 5년 만에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류광수 카이 고정익사업부문장은 연구개발 분야만이라도 주신도 시간제를 풀어주셨으면 한다며 주신도 시간제를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언론에 호소했었다. 과거 T-50, FA-50 개발 때도 연구원들은 월화수목금금금 일했습니다. 동료가 더 힘들까봐 쉬질 못하겠다는 각오로 일해 과로자가 속출했습니다. 개발 예정 기한을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연구팀의 마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8조 8천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로 차라리 해외 고성능 스텔스기를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군은 왜 전투기 자체 개발을 원할까? 그러나 공군은 줄곧 전투기 독자 개발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애국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F-16입니다. 공군은 1986에서 1988년 피스프리츠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F-16 전투기 40대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F-16을 도입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는 고성능 전투기에 대한 국민 열망이 뜨겁던 시기였습니다. 1990년대 초에는 공군 요구 조건에 맞게 개량한 KF-16 100여 대를 도입했습니다. 1995년 공군은 F-16이 북한 전투기 미그-29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북한과 비교해 전투기 수도 부족하다며
F-16 30여 대의 개량 사업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왔고 공군은 해마다 성능 개량을 요구해왔지만 예산 부족으로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10년 만인 2005년 다시 합동참모회의에서 재추진 결정이 내려졌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것은 2016년입니다. 이 과정에 미국은 무기 판매와 마찬가지로 성능 개량도 대외군사 판매를 요구했습니다. FMS는 미국이 동맹, 우방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주요 계약 조건을 미 정부와 의회가 정합니다. 무기체계 성능 개량의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무기 개량 사업 중 처음으로 F-16 개량에 FMS가 적용됐습니다.